안녕하세요. 이순세무새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사 했었던 업종들 중에 학원업과 관련된 업종을 주로 다루고,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학원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탄류를 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으로 받아서 매출 금액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다른 하나는 사주가 학원의 자금,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그 법인, 그 학원의 자금을 사적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파트 임차료로 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쓰는 그런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쓰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한테 과다하게 급여를 주고, 과다하게 그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가 다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이 직원 급여인데 직원한테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뒤에서는 직원한테 그 차액인 500만 원에 대해서 사주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 입장에서는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학원과 별개로 다른 법인을 하나를 세워서 이쪽으로 학원이 좀 일감 같은 거를 주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분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탈세를 하였냐면은, 학원에서 스타 강사한테 강의료를 줘야 되는데 이 스타 강사가 자기가 직접 강의료를 수취하지 않고 강사의 특수관계 법인을 하나를 설립해서 이쪽으로 강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냐면은, 스타 강사가 자신한 강의료를 받게 되면은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법인 쪽으로 받게 되면은 소득세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법인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거는, 이 법인 쪽 몰아넣은 자신의 수익을 자기가 쓰는 슈퍼카 아니면 명품 구입 이런 대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런 경비들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법인 쪽으로 몰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심지어 자신의 이런 사적 경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비용들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경우로는 현직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가 수취를 하지 않거나 가족들한테 넘겨서 수취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현직 교사가 문제를 판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가 전혀 안 돼서 세금이 없이 이 교사가 그 수익을 모두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현직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판매하게 되면은 사업소득이 적용되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문제를 판매했다라고 봐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게 됩니다. 그럼 조사 사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직원 소득을 페이백 받고 법인 자금을 사적 사용하였으며 특수관계 법인을 부당 지원하고 현직 교사 등의 탈세를 방조한 유명 학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학원 그 사례인데요. 학원 법인의 자금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현직 교사한테 문제 출자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신고를 전혀 안 하고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여서 이익을 분여시키고, 직원한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했지만 뒤에선 현금으로 사주가 돌려받고, 이 사주가 법인 카드마저도 자신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 강사인데요. 이 경우에도 스타 강사가 강의료를 받을 법인을 하나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자신의 전속 계약금을 전부 다 받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친인척들한테 가공 인건비, 일을 하지 않은 그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편법으로 이 법인의 자금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추진 방향도 같이 보도자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즉 세무조사 부담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학원업에 대해서 대규모 세무조사가 있었던 거는 떨어진 교권에 대한 이슈 문제도 있었고, 항상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았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내용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이제 선정이 되고 하는지의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 선정이 있고 비정기 선정이 있습니다. 정기 선정 사유로는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서 성실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때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내 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정기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모든 이런 납세자에 대해서 정기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먼저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정기 선정으로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과다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비정기 선정 사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나 지급 명세서 작성, 이런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번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비정기 선정으로 되기가 쉽고, 두 번째로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즉 위장 가공 거래, 무자료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 내용이 다르게 증빙이 끊겨 있거나 하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탈세 제보, 이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정기 선정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나 이러한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역시 비정기 선정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을 알선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비정기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무조사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세무조사는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어떠한 세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끔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좀 대응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하고 좀 많은 소통을 하면 회계자료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연말정산 보도자료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룰 거고, 연말정산은 내년에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이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때 환급액 많이 챙길 수 있도록 도움되는 자료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